반갑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TV 중개사 민수연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전 시간에 이어서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개설 등록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실무에서 저희가 그럼 영업을 하다가 이전 신고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전 신고는 시험 문제에서는 난이도는 중 혹은 하 정도의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28회부터 32회까지 메인 단독으로 이전 신고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나 혹은 지문으로 이렇게 한 줄씩이라도 나오니까 충분히 숙지하고 가시면 2.5점은 획득 가능하십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 이전 신고의 대상은 누구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분사무소인데요. 이렇게 이전 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 법인, 그리고 분사무소에서 이전 신고를 할 수 있고요. 혹시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본인이 단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공동사무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전하는 경우도 이렇게 이전 신고 케이스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 이전 신고 그러면 언제 해야 되나요? 라는 건데요. 이전은 이전 신고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전 신고를 하면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안 했을 경우에는 이전 신고를 안 한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가서 이전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 사무소 소재지가 예를 들어 두 가지 케이스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할 지역 내로 간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할 지역 외로 간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종로에서 중개사무소를 하다가 이 종로에서 그 옆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종로 안에서 이전을 한 경우에는 관할 지역 내로 간 것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종로구청에 가서 이전 신고를 하면 되겠죠. 근데 반대로 이 종로에서 영업을 하다가 내가 용산구로 이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관할 지역이 아닌 그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관할 지역 외라고 해서 용산구청에 가서 이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관할 지역 내 혹은 관할 지역 외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분류로 나뉘어지고요.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 그러면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역 내 등록관청에 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보시게 되면 서대문에 주된 사무소를 갖고 있다면 서대문에 법인이 있고 그리고 양천구에 분사무소가 있는데 이 분사무소가 예를 들어 여기 영등포구로 이사를 한다고 그러면 이때는 어디 가서 이전 신고를 해야 됩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가서 이전 신고를 하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그러면 이전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갖고 가야 될까요?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다가 이 중개사무소 등록증, 혹시라도 분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입니다. 이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는 예를 들면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적법한 건물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사용권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 사용권이라 함은 첫 번째로는 소유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임대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권이 될 수도 있고 사용대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용권을 적법하게 사용권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중개사무소 첨부 서류까지 다 해서 이전 신고를 마치고 나면 이 행정수수료를 납부하셔야 되는데요. 이 행정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정한 그 행정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하나 문제. 분사무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사무소는 이전 후 등록관청일까요? 이전 전 등록관청일까요? 그렇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에다가 이전 신고를 하기 때문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지자체에서 정하는 행정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전 신고를 마치면 등록관청은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행정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얘기했듯이 관할지역 내가 있고 관할지역 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지역 내 그리고 외 이렇게 해서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관할지역 외입니다. 관할지역 내라면 그 안에 등록관청이 갔기 때문에 이렇게 서류를 주고받고 할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관할지역 외로 간 경우에는 이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 종전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를 요청하게 됩니다. A라는 공인중개사가 저희 등록관청으로 저희 지역으로 관내로 이사를 왔으니 이전을 왔으니 그거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기를 요청합니다 라고 하면 이 종전 등록관청은 어떻게 하냐면 지체 없이 중개사무소 이 A라는 공인중개사가 그때 처음에 했을 때 개설 등록 당시에 제출했던 신청 서류 그 서류들과 함께 이 부동산 중개사무소 사무소 등록 대장과 함께 이 A라는 공인중개사가 혹시라도 최근 1년 동안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아니면 혹시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사항이 있다면 그 관련 서류들을 함께 취합을 해서 이 등록관청에 송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관련 서류 송부 요청을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분사무소라면 설치신고 확인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등록증을 재교부하게 됩니다. 관할지역 외라면 재교부를 하게 되고요. 혹시라도 관할지역 내라면 이런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변경사항만 기재를 해서 변경교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혹시라도 분사무소가 이전한 경우에는 그럼 등록관청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은 이 분사무소가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전, 그러니까 종전 등록관청, 그리고 이전 후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통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하나 더 통보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 등록관청은 이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도 하여야 되고요. 혹시라도 이 A라는 공인중개사가 예를 들어 이전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다면 이 행정처분은 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전 신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기출문제로서는 어떻게 대입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회 문제이고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틀린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요. 28회 문제입니다. 1번 보시게 되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렇죠. 언제 신고하냐에 대한 얘기인데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되니까 맞는 지문이고요. 그리고 2번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해야 되니까 맞는 거고요. 3번 분사무소에 이전 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첨부해야 될 서류가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죠. 그래서 이 중개사무소 등록증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4번 분사무소의 이전 신고는 등록관청은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렇죠. 주된 사무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주된 사무소는 분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전 전 및 이전 후 등록관청에 통보해줘야 된다 이 얘기니까 맞는 거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관할지역 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전을 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했으니까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은 이제 31회 문제인데요. 이 31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법인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보니까 관할지역 외로 이전을 했네요. 관할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 중개사무소나 또는 분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하고 물었는데 첫 번째 보시면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에 변경 기재를 하여서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아까 얘기했듯이 관할 지역 외로 간 경우에는 재교부는 가능하지만 변경 교부는 관할 지역 내만 가능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됩니다. 2번을 한번 보시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함께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없다 해서 틀린 거고요. 3번 보시면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아니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4번 한번 보시면 4번 같은 경우에는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여기 이전할 분사무소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되기 때문에 틀렸고요. 5번은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에 이전 신고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에 이전 전 및 이전 후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했으니까 맞는 지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박스 문제인데요. 32개 문제입니다. 보시게 되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중개사무소 관할지역 내로 이번엔 이전한 경우이네요. 그래서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틀린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 기억번 보시면 언제 신고한다고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죠. 니은번 보시면 이전 신고 관할지역 내로 이전했기 때문에 변경 교부는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번 틀렸고 디귿번 보시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제출하여야죠. 첨부 서류는 어떤 거죠? 중개사무소 등록증 혹은 분사무소는 설치신고 확인서 갖고 가셔야 되죠. 첨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디귿번 틀렸고 리을번 보시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되고 있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했기 때문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틀린 걸 물었으니까 답은 3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전 신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포인트로 보셔야 될 거는 그 대상자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인지 분사무소인지 법인인지 아셔야 되고 그리고 관할지역 내로 갔는지 관할지역 외로 갔는지 아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등록관청이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들을 잘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옳은 지문으로 다 고쳐서 틀린 것들은 옳은 지문으로 고쳐서 한 번 더 이렇게 읽어주시면 충분히 머릿속에 남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